네, 2022년 점검 실무 행정 합격 전략을 설명할 소방기술사 관리사 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도별 합격률을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각각 합격률이 3.5% 그리고 또 3.5% 그리고 2.8%에 의해서 작년에는 3.7%를 가졌죠.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쉽게 합격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소방시설관리사이죠. 그중에서 이제 점검 실무 행정인데 작년에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외에서 23점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독히 2017년에도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작년에 수리학 계산으로 10점짜리 나왔죠. 그래서 이 10점짜리를 풀 수 있었다면 대부분이 점검 실무 점수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 있었고 합격이 상당히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자체 점검사항 29점, 건축 관계법령이 10점, 그리고 해서 4점에 의해서 총 100점을 구성했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무엇이다? 이 화재 안전 기준하고 그리고 여기 기타 법령이죠. 건축법이라든가 다중이용업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이런 기본이 되는 것을 가져갔을 때 벌써 여기서만 해도 33점을, 즉 60점이 기준을 했을 때 50% 이상을 득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자,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기본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기본, 그죠?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밑바닥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공부 방법이 무너지게 되고 쉽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화재 안전 기준이죠. 두 번째로는 관계 법령. 그래서 법령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소방시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관계 법령, 그 다음에 다중이용 특별법, 기타 법령이 있죠. 이러한 법령들을 잘 소화하고 화재 안전 기준을 잘 정리를 해 두었을 때 시험장에서 무난히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을 즉 건축 관계 법령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즉 산을 말하면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엉덩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책상에 앉아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부는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너무 암기에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꾸준하게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 소방시설 관리사, 즉 점검 실무 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공부를 하면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죠. 자, 네 번째로, 자, 정성적인 공부 계획이 아닌 정량적인 공부 계획을 가져가야 되겠죠. 정량적인 공부 계획. 정량적인 공부 계획이라면 이런 거죠. 자, 열심히 할 거다. 그죠?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즉, 오늘 화재 안전 기준을 내가 5개를 암기하겠다.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하는 그 구체적인 종류로는 자, 템포 스위치가, 그죠? 템포 스위치 설치 기준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재현 설비에서 재현 방식이 어떤 거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암기 카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내가 오늘은 화재 안전 기준 5개, 또 건축 관계 법령 2개를 암기하겠다. 또 다중이용 특별법에 즉 비상구를 오늘 정리를 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밤잠을 자지 않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바로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다. 암기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 모든 사람은 다 망각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죠. 근데 좋은 기억은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나쁜 기억은 반드시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 또는 이제 공포 영화를 보면은 이 부분은 어때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낫죠. 화상에 즉 뜨거운 불에 댄 적이 있다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나쁜 기억이 계속 있게 되면 우리가 삶을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유지해 갈 수 없죠. 반면에 이제 좋은 기억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바닷가에 놀러 갔던 여행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허니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은 기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빙하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망각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준 이 곡선인데 여기 그래프에 보듯이 자, 학습을 한 다음에 몇 분 후에 10분 후에부터 망각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1시간 후에는요. 이제는 50%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루가 지나게 되면 몇 프로? 70% 망각을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자 1개월 후에는 약 80% 이상이 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재안전 기준을 자 화안기를 10개를 암기했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8개는 잊어버리고 나머지 2개만 기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게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자 경과 시간과 망각률로 박스표로 보게 되면 10분이었을 때는 망각이 시작되었다가 그죠? 1시간이 지나면 50%가 망각이 되고 1일이 지나면 70%, 그래서 한 달이면 80% 이상이 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을 반드시 정복하려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죠? 또 반복하고 이런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반복 학습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1일차겠죠. 이게 1일차. 이게 이제 30일이다. 그러면 1일차에서 30일까지 자 공부를 한 것을 처음 이 시작한 부분을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30일 지나면 또 처음에 이 1일차 시작했던 부분을 또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두 번째 할 때는 15일이 걸리죠. 두 번째 할 때는 15일. 자, 세 번째 할 때는 일주일 걸리죠. 네 번째 할 때는 3일 걸리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반복할 때는 하루면 다 그것이 완전히 기억이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암기 능력을 그러면 업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암기장, 암기 카드를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책 한 권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카드, 즉 암기장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손으로 정리한 것만이 기억에 오래 남죠. 즉 컴퓨터로 정리한 그룹과 그리고 내 손으로 정리한 그룹을 자 미국의 콜롬비아대 교수가 연구를 했죠. 콜롬비아대 교수가 연구를 해서 자 A그룹 100명, A그룹은 이제 컴퓨터 자판기로 즉 정리한 것을 시험을 보고 B그룹은 이제 손글씨로 정리한 것을 시험을 봤는데 이 B그룹에서 압도적인 우수한 A 플러스 학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거의 90% 이상이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손으로 반드시 정리한 것만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자, 90분의 짧은 시간에 정답을 쓰려면, 암기 카드가,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 90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죠. 시험이.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는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암기 카드를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압축한 것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략을 한번 같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을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자, 첫 번째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 짜투리 시간이라고 그러면 직장인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직장인에게 짜투리 시간은 직장인에게 많이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걷기 운동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산책을 하면서 MP3를 통해서 그죠? MP3를 통해서 계속 암기하고 그리고 화재 안전 기준을 듣고 특히 화재 안전 기준은 2배속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하죠. 2배속. 1배속으로 들으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배속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즉 암기 카드를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동할 때 그리고 산책을 할 때 또 운동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책을 단권화 하는 겁니다. 책을 단권화. 그러니까 점검 실무 행정을 여러분들이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때에 더 산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권을 습득하는 방법보다는 자, 먼저 한 권을 정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권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목차를 먼저 첫 번째 목차를 한번 쭉 보시는 게 중요하죠. 목차. 두 번째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소제목을 쭉 한번 책 앞머리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공부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 방향. 그래서 책을 한 권 정하면 그 책을 한 번 끝내고 그 다음에 또 2번 끝내고 또 3번 끝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책이 손때가 붙고 나에게 완전히 체득화되었을 때 이게 나중에 다른 책을 봤을 때 이게 쉽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첫 번째 선정한 완전히 단권한 그 책에 없는 내용을 다른 책을 봤을 때 이제 그것을 하나씩 참고를 했을 때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즉 비결을 올려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기출문제. 기출문제 분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일반적으로 자, CO2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장소를 써라.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 소방시설 관리사에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출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나올 것인지 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꼼꼼히 한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이 기출문제는 남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기보다 자기가 차분하게 앉아서 기출문제를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또는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즉 출제가 되었는지
또 출제가 되지 못한 문제는 즉 미출제된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미출제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상 범위 내에서 그래서 차트로 번호를 정해서 자 1번 자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 이제 옥내소화전 설비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 자 2번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 자 3번 자 간이 스프링클러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 그렇게 해서 화재안전 기준 같은 경우 쭉 하나씩 출제되지 않은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한 문제, 두 문제 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은 합격률을 자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합격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합격률을 높인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2017년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자 2021년에 한 번 나와서 총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왔고 작년에 한 번 나와서 2번 나왔는데 그러면 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실제 설계 시공하고 같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나왔던 이 계산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그런데 점검 실무만 보시는 분, 즉 유연물 기능장을 갖고 계시거나 또 소방기술사 취득하신 분들은 자 점검 실무 행정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 문제는 자 어려운 문제는 다루지 말고 자 기본적인 문제는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다루다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이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계산 문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계산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작년에 언급되었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 방수량을 구하는 문제 이 문제가 나왔죠. 방수량을 구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가져가라.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도 분석하고 또 계산 문제를 취사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다만 계산 문제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거는 이제 시험 감독관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계산 문제를 잘 준비하신 분들은 합격률을 높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지수, 즉 합격을 하는 사람들의 지수를 이렇게 보면 자, 0점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소방시설 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절박 지수는 0인 거죠. 반면 자 20점 같은 경우는 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40점은요. 40점은 공부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게 된다. 그래서 절박 지수가 40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게 된다. 그러면 자 합격 점수는 사람들의 지수가 어떻게 되나? 자 60점이죠. 60점은 자 굶고 있는 내 가족을 살려야 된다. 자 이렇게 60점 이룰 수 있는 굶고 있는 내 가족을 살려야 된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지수가 절박할 때 합격에 더 빨리 아래로 내려갈수록 합격에 더 빨리 근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절박 지수가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간절 지수가 있죠. 자 간절 지수는 꼭 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0점이죠.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또 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이 0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20점은요. 20점은 자, 여건이 허락하면 그때 하겠다. 그래서 차분하게 정년퇴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 있는 반면에 정년퇴직이 된 다음에 그리고 학원에 가서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죠. 자,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자, 이 간절지수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정년퇴직이 되면 그때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마음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하겠다. 제 주변에도 정년이 되면 그때 소방시설 관리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때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소방시설 관리사, 만약에 소방 쌍기사가 없다. 그럼 쌍기사부터 차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도움되는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여건이 허락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2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30점은 해야 된다. 그리고 40점은요. 40점은 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0점은 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40점 이상이 되면 합격권에 이제 근접하라는 거죠. 40점 이상이 되면 왜 간절지수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40점, 즉 과락을 넘긴 거죠. 자, 마지막으로 60점이죠. 60점은 자, 내가 지금 소방시설 관리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 정도로 간절한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데는 보면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학원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지수가 자, 0점인지 또 10점인지 또 20점인지 아니면 60점인지 자, 이 표를 보고서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절박지수가 몇 점이고 또 여러분의 간절지수가 몇 점인지 이 절박지수와 간절지수가 두 개 합쳐서 60점이 넘는다면 그러면 60점이면 120점이죠. 그런데 이 120점을 나누기 2로 하게 되면 60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절박지수와 간절지수를 자, 이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즉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내가 점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점수를 절박지수와 간절지수 점수를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올리시는 분만이 반드시 합격에 이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지수 할 때 아까 말한 간절지수와 절박지수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간절을 해야 되는지 즉 멘탈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뭡니까? 그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 KFC 회장은 그러면 어떠한 그 마음으로 인생을 도전하고 또 성공을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합격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멘탈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내가 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할 거야. 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멘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결국은 멘탈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KFC 커넬 샌더스 회장은 65세 때 경영하는 식당이 경매로 넘어갔죠. 그래서 남은 전 재산이 자, $105밖에 안 되는데
이때 자신만의 닭튀김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미국 전역으로 돌아다녔죠. 그래서 결국은 1008번의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1009번째에 투자자를 만나서 결국은 오늘의 KFC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마음의 나이는 또 몇 살입니까? 이와 같이 KFC 커넬 샌더스 회장이 자기의 무너진 멘탈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또 상실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어났죠. 거기서 일어나서 무엇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점검 실무 행정, 즉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넘어간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이 상황을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자자를 찾으러 미국 전역으로 돌아다닐 그런 마음으로 소방시설 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점검 실무 행정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